일단 요즘은 사실 선교 동원이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 다음 세대 사역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과연 어떻게 선교적으로 일으켜서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작년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난민 포럼에 갔을 때 보니까 전체 한 15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30대 선교사님이 제가 만난 분들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150명 중에서 20대 30대 선교사가. 그럼 나머지는 40대 분들도 사실 많이 없으셨고, 대부분이 50대 이상 60대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셨는데, 이 되게 불균형적인 역피라미드 형태의 선교사들의 연령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젊은 세대들을 선교 동원을 통해서 좀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심지어는 이미 70이 훨씬 넘으셔서 은퇴 시기가 지나셔서도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후임으로 올 선교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은데,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난리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선교 동원이 가장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 동원이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동원할 것인가? 저도 사실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하고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이 MZ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이들에게 되게 재미없는 복음의 본질을 말하면 싫어할 것 같다, 재미없어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외적인 것들, 프로그램을 중요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들, 화려한 것들을 해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 교회가 예산도 많이 쓰고 이렇게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어떤 불을 일으키고 그들이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액션까지 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고 더 신선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지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오히려 되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 동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선교 동원을 할 때도 처음부터 본질을 가지고 이들을 때리고 도전하고 일으키지 않으면 단기 선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 동원의 가장 시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이 청년들이 안 나가니까 오히려 초반에 막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돈을 다 대주고 선교를 보내주고 막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선교를 보내면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막 가고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가니까.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교회 사역에도 그렇고 선교 동원에도 그렇고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선교에 동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교 동원은 결국 복음의 본질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온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해야 한다는 것,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만 복음으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으로 하지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예전처럼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라고만 말을 해서 동원이 되는 시기는 사실 지났어요. 그럼 맹목적인 헌신과 도전을 말하기에는, 아까 전에 앞에 강의에서 우리 조영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MZ세대가 미치는 부분이 가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예전에 필리핀에서 선교 동원 학교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해가지고는
사실 이들을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친구들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오히려 돈을 내는 것보다 시간을 투자하는 일에 더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선교 동원 훈련에 참여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가치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선교 동원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까지 유럽에 난민 선교 때문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유럽에 있는 단체들하고 좀 한국을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가면 난민 캠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난민 캠프를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유로릴리프라고 하는 단체예요. NGO, 국제 NGO 단체인데 여기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행크를 제가 이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난 이유가 뭐냐? 여기 난민 캠프는 청년 대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최소 한 4주 이상을 봉사를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갈 수 있는 최대 90일까지. 근데 유럽의 전역에 있는 청년, 크리스천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한 5일 정도 그 섬에 있으면서 거기 섬 전체에 전역에 돌아다니는 자원봉사하는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제가 이 행크한테 한국 청년들을 좀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3개월을 만약에 선교 동원을 해서 훈련을 하고 간다면 우리는 일단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한국 교회는 난민을 이해할 수 있고 난민 선교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친구들은 앞으로 이 친구들이 선교나 목회에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 유럽 전역의 크리스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연결을 하려고 제가 이 대표를 만났고 이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너 선교지로 가서 인턴 선교사로 뭐 몇 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형태의 선교 동원을 통해서 NGO 단체 여기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가면 어떤 장점들이 있고 심지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본인의 어떤 이력이 될 수도 있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친구들한테 전략적인 접근이 돼서 선교 동원을 해야 MZ세대가 조금 더 반응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합니다. 돈을 많이 줘도 절대 안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돈을 쓰면서도 가는 게 MZ세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략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좀 딱 걸리게끔 클릭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사역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 만난 청년들이에요. 봉사하는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는 MZ세대가 익숙한 방식,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들이 익숙한 언어와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본질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들을 좀 요리할 것인가, 이렇게 잘 타이르고 구슬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보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대의 중요한 가치는 돈보다 시간이에요. 그러면 단기 선교를 갈지 말지 이들이 고민하고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뭐 단기 선교 가는 게 막 1,000만 원씩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 알바를 해서라도, 요즘 시급도 올라가지고 알바해서도 단기 선교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보다 오히려 이들은 내가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얘기해보면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서 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언어들을 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뭐 선교행 가면 돼, 그냥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나눠줘야 되고, 이 친구들에게 말이 좀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 동원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SNS로 모집을 해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어요. 사실 SNS로 모집해서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시거든요. 그게 과연 모집이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되게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는 것도 잘 가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 우리가 전체 선교 비용의 절반 대줄게 해도 안 가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SNS를 통해서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직접, 그리고 본인이 100% 비용을 다 대고 훈련 시간을 할애해서 가느냐? 갑니다. 제가 해보니까 가더라고요. 제가 매 회차마다 지금 한 4번 정도 간 것 같은데, 매번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헌신을 해서 일본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미얀마나 일본을 동원을 할 때 했던 방식을 좀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원래 있던 메시지를 SNS로 포스팅하는 걸로만 바꾸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이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미얀마 단기 선교를 모집하는데 포스터가 붙었어요. 미얀마 단기 선교 모집, 미얀마를 주께로. 보통 이런 주제가 붙잖아요, 그렇죠? 뭐 땅끝까지 전하라, 막 이런 거 붙잖아요. 근데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광고를 했던 거는 미얀마 라면 특공대, 뭐 아니면 일본 예배 특공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동원을 할 때 던졌어요. 일단 보면 흥미가 좀 생기니까 물어보죠. 연락이 오고, 그럼 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은 라면만 잘 끓이면 된다. 가서 뭐 거기 미얀마 사람들이 매운 걸 잘 먹기 때문에 라면을 너무 잘 먹는 데서 사실 착안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사실 가서 하는 사역은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서 하는 사역이나 제가 데리고 가서 하는 사역이나 비슷한데, 그 중점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 포커스를 어디다가 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세대가 클릭될 수 있는 소통 방식과 언어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본질은 그대로예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로, 방식으로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그때 이제 미얀마를 같이 갔던 청년들인데요. 네, 그냥 이렇게 봐도 좀 일반적으로 선교를 가서 찍는 단체 사진하고 많이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죠. 그냥 좀 되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고, 그런 뭐랄까요, 이런 조직적이나 구조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관계 중심적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소통 방식들을 조금만 바꿔줘도 충분히 청년들이 그 틀 안에서, 안전한 틀 안에서 더 자유롭게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더라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선교 동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지고 와 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